어차피 여자들 나가도 걱정 없는 게 다 사정 빤한 데다 할아버지가 굶고 있으니 작은 아빠들이나 고모부도 옆길로 못 새고 친가로 몰려들어 이것저것 시켜먹고 반주 곁들이며 늘어지게 도니 서로서로 윈윈이었죠. 사람이 서글서글 일을 안 해도 이렇게 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쁘게 챙기니 우리 엄마가 굳이 뾰족하게 부잣집 딸 티 안 내도 다 알아서 이뻐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본가에서 이런 전화 받으면 설렁탕과 수육 듬뿍 사가지고 가서 물물 교환식으로 받아오며 감사함을 표하십니다. 그러니 노곤한 고모나 작은 엄마들도 뾰족하게 불편한 기색할 틈이 없고요. 동시에 우리 집에도 수육 파티를 하며 할머니와 작은 엄마의 노고를 일깨우시죠. 여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간에서 남자가 잘해야 한답니다. 특히 할머니 겉절이를 느닷없이 받아든 엄마의 감동은 2배가 되고 안 그래도 잘하는 분이 더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이 이래서 아버지 친구네 이야기를 들을 적에 저는 뜨끔하면서도 은근히 눈치를 보았는데 그도 그럴 게 제가 당시에 아버지 세무사 사무소에 다니던 오빠 하나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용돈 타내려다 가서 본 오빠인데 성격 좋고 무엇보다 인물이 썩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탤런트 이런 거 말고 제 기준 이상형이란 소리죠. 저는 무엇보다 남자가 좀 체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체구가 있어서 덩치가 커도 물살은 별론데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완전 근육맨은 또 싫습니다. 물론 그런 남자가 별로 없는데 신원 확실한 아버지 세무사무소에 떡하니 그런 인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은행이나 증권사 가보시면 이상하게 산수 수학 관련된 분들은 마른 편에 이지적인 인상으로 얍실한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부터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떡두꺼비 같은 세무사로 군계 이력적으로 눈에 띄었죠. 그렇게 만난 지는 한 1년 정도 됐을 때 아버지께 공개를 하니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이 팍 새긴 했지만 아시고도 별 말씀 없으신 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이든 자식들 결혼한다니 그저 환영 분위기라 순탄하게 진행되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미처 못 봤던 문제가 생겨버리대요. 오빠네가 딱히 학자금 대출이니 그런 빚은 없고 5천 정도밖에 못 해줄 형편이라고 난감해하자 아버지가 그거로 혼수하고 결혼 비용하고 우리가 살 집으로 동탄에 7억짜리 하나 사주시기로 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너그럽고 돈 잘 쓰기로 소문난 저도 기분이 참 묘했는데요. 남자가 자존심 어쩌고 하듯이 여자인 저도 자존심이 부릉부릉하니 저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결혼이란 게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나 주어서 쓰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막말로 평생 시키면 이해하고 따르고 일생 상사로 모셔야 할 판에 제가 뻗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결혼 전이라 내 가치를 이거밖에 안 매기는 건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애써 눌렀습니다. 일단 잘 사나 못 사나 보고 만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누르기는 했어도 서운하긴 했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하나에 오빠 하나 있는데 둘 다 비슷한 집안으로 시집 장가 갔습니다. 사실 둘 다 오래 사귄 연인하고 한 거라서 두 사람 결혼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감흥이 없었거든요. 둘 다 엄마 친구분들이나 외갓집하고 연결된 분들이라서 진작부터 친척처럼 드나들며 보던 분들이었고 언니 오빠로 부르다가 호칭 바뀐 것 말고 달라질 것도 없었는데 아버지 세무사무실 직원이라 그런가 너무 소극적에 우리 쪽에서 너무 물러서고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오빠네는 이남일녀로 여동생 하나 남았고 우리 집은 저만 남은 상황에 시댁 사정 뻔히 아시는 아버지가 좋게 하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란 것인지 오빠는 자기 형 이야기를 하며 안절부절했습니다.
형이 이제 곧 6 식구들 예정이거든. 안 그래도 혼자 버는데 입이 5이라 20평 월세방 신세를 못 면하고 옹기종기 사시는데 내가 이래도 될런지 모르겠다. 형이 법대 졸업하고 사시 준비하다 형수하고 결혼했거든. 개천 용까진 아니지만 저수지 용 정도는 되나 했더니만 형은 저렇게 되고 내가 호강하네. 이래서 사람 일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그럼 우리도 단칸방서 시작하자는 거야 뭐야? 사시 공부하다가 가정 꾸린 건 형님 선택인데 내가 눈치 봐야 해? 아니 엄마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수 너한테 한번 운 띄워버려서. 참, 엄마가 내일 만나서 밥 먹자는데 나는 회사 일 바쁜 거 알지? 세금 정산해줄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야. 겸사겸사 내일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잘 이야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뭘 잘 이야기해보란 거냐고. 말을 해야지 알지 오빠.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우리 결혼하는데 왜 자꾸 형 이야기가 들먹여지는 건지를요. 제가 워낙 퍼주는 스타일이라 연애할 때도 제가 퍼주다시피 했습니다. 6개월 수습되고 받아봤자 세무사 월급 뻔하고요. 형 뒷바라지하며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듣고 안 사실이지만 오빠는 결정적인 실수가 잦고 그렇게 입덕 벌어질 정도의 역량은 없어서 연차로 500에서 1000만원가량 높아지는 연봉 협상에서 늘 최하로 월급이 인상된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순수 근로만으로 받는 연봉 6천이 땡이고 자기가 성공한 영업은 단 한 개도 없던 능력 또는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세무사는 업무 능력에 초창기 영업 능력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연봉 3천 될까 말까한 세무 공무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업은 통 자신이 없어서 인맥을 쌓은 후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며 큰 것을 노리는 것인데 이도저도 아닌 오빠는 그다지 비전도 도움도 없는 월급 세무사로 보통은 개업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직원을 두고부터 본격적인 반열에 오른다고 할 수 있는 업계에서 도태되기 쉬운 쭈구리였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두꺼비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을 숫자 다루는 전문가치고 툭툭하니 답답스러운 인상을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와 만나는 걸 아시면서도 가타부타 말은 안 하셨던 아버지는 분명 탐탁치는 않으셨겠지만 어차피 오빠나 형부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라 훗날 사무실 날리느니 물려주지 뭐 하고 반대 안 하신 것 같은데 당장 5천만 원도 없다고 뻗대는 지점부터 제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게다가 수없이 듣고 본 아버지나 엄마 친구들의 전철을 밟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번엔 너의 아버지가 실수하신 것 같다. 세무사잖아 네 남친도. 숫자 빠삭한 사람이 너희 얼마 버는지 모르지는 않을 텐데 5천도 없다고 뻗대?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다. 평범한 집에 시집간 나도 결혼할 때 근 1억 들었는데 너무하잖아. 다른 애들은 몰라도 인간 김혜수 너는 뿌린 덕 받아서 비단 보자기에 쌓은겨 갈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 나도. 결혼만 나오니 뿌린 덕이고 뭐고 다 부질없고 치사하고 째째해지는 건지 머리가 차게 식네. 자기 형이 이제 넷이라고 징징대면서 20평대 산다고 그러는데 어쩌란 건지. 그냥 10평 원룸서 시작하자는 말인가? 그거라면 나는 할 수 있어. 쉬는 때야 좁을수록 좋잖아. 그런데 내가 그럴까 하면 대답 않고 눈을 돌린다. 예비 시어머니가 보자고 하는데 보나마나 좋은 소리는 아닐 것 같고. 묘하다. 아무튼 혜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너는 너야. 두 분이야 사랑으로 그리고 인간됨이 바르고 단단했지만 너희 예비 신랑집은 모르는 일이다. 너 돈 문제로 상처받으면 우리한테도 여파 미치고 나도 예민해. 내가 순간순간 부럽고 질투나는 거 누르고 이렇게 좋게 지내는 게 뭐게. 나는 너한테 얻어먹은 것뿐 아니라 처세술도 배웠다. 나는 보너스 받거나 꽁돈 생기면 다른 건 몰라도 혜수한테 그동안 얻어먹은 거 쏴야지 생각부터 하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배인 것 같아. 선배들도 나 싹수 있다고 은근히 챙기는데 상대가 부자건 가난하건 내가 작은 것이라도 챙기는 게 너무 이뻤대. 부끄럽게 얘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니들이 원래 싹수 있는 애라 그래. 너희들은 선별된 친구들이고 서로 챙기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유지되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삐끗하면 싸우다가 와해돼 버렸을 거야. 아무튼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릴게. 나는 나 이용하는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인 거 알지? 나는 내가 좋아 퍼주는 거지 절대 뺏기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저는 예비 시모 만나기로 한 날 살짝 엄마한테 운을 띄워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결혼 없는다면 아버지가 망신당하냐고 말이죠.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그 시대 흔치 않게 우렁각시 자청하며 아버지 뒷바라지 했는데 나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 말에 피식 웃으며 하시는 엄마 말에 저도 아니면 바로 없자는 용기가 생겼죠. 혜수야, 엄마는 없이 살아도 아빠가 좋았어. 가난한 것보다도 더 많은 매력과 신뢰가 있었거든.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 집 돈에만 매달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게다가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 기죽거나 할 사람이 아니었고,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만큼 아빠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도 그만큼 몸으로 뛰어다니고 자기가 부잣집 사위가 될 자질이 있음을 본인이 증명했어. 엄마 예뻐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덤이고 사실 외갓집 수준의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해도 때 되면 그만큼의 돈이 오고 가. 엄마는 그럼 아빠가 실패하거나 아빠네가 이상하게 굴었으면 이혼했을 거야? 가지 않은 길이라 모르지만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갈라섰을지도 모르고, 아빠가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 살았으면 또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 결혼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야. 처음 시작 내가 이만큼 네가 이만큼 맞춰도 먼 길 걷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겨.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면 보나 마나야. 사람 안 바뀌거든. 혜수, 너 괜시리 엄마 아빠 롤모델로 삼는 모양인데 엄마 아빠는 서로가 참고 노력해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내가 투자한 거 찾고 자존심 찾으면 아빠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못 살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아빠 현명해. 엄청. 아빠 입장에서 군소리 없이 자기 말단 직원한테 7억씩 괜히 해준다고 운뗀 거 아니야. 그 집 엄마 만나봐. 회사에는 이미 그 친구가 소문 다 냈다는데 엄마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말 같자는 소리 하면 때려쳐도 되죠? 제 말에 엄마는 어깨만 으쓱하시며 결혼하는 건 네 마음에 달렸잖아 하셨고, 저는 찜찜하고 딱히 내키지는 않는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혜수야,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장인어른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사장 딸의 귀한 둘째 며느리라고 기팍 죽어 계셔서 내가 친해지라고 자리 마련한 거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시려고 마련한 자리니까 마음 편하게. 오빠는 안 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 오빠도 없이 보니까 엄청 떨려. 나? 이래야지. 장인어른 회사가 내 회사인데 어딜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워. 얘기 잘해봐. 그런데 사실 저는 엄마와 대화한 이후로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였습니다. 상견례도 없이 집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따로 단둘이 예비 시모 만나는 자리에 저 혼자 밀어넣는 것하며 자기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준다는 말의 이면에는 저번에 말한 넷째 본다는 형님 이야기가 필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친정서 세무사 아버지가 7억 집을 해준다는 소리에 예비 시모가 빙빙 말을 돌리며 자기 큰아들 주라고 꼬셨습니다. 아, 혜수씨 처음 보네요. 반가워요. 사장님 딸이라며. 역시 후덕하네. 우리 아들 이쁘게 봐줘서 고맙네요. 두꺼비상 좋아한다며. 그놈이 임자 제대로 잡았다며 어찌나 뻐기는지. 고맙네요 정말. 다른 아가씨들처럼 인물도 안 밝히고 딱 사람만 본다고. 보는 눈이 있어 하여간 긴장 풀어요. 나도 떨리긴 마찬가지니까. 내가 뭐 다른 부탁하려고 나오란 게 아니라 친해지자고. 우리가 너무 딸리다 보니 이만만 해도 감지덕지죠 뭐. 나는 이제 그 녀석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게 팔자 폈지 뭐.
팔자 피긴요. 아직도 갈 길 먼데요. 저희도 평범해요. 아버지가 사무실 하는 거지 우리보다 부자들 많고요. 딱히 대단하게 기죽을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중이고요. 어디 7억짜리 신혼집 해준다는 집이 흔한가요? 남자나 여자나 이미 사위의 며느리지 뭐. 그런데 내가 그 얘기 들으니 괜히 가족 간에 분란 날까 겁도 나고 거리감이 확 드네요. 아가씨한테. 우리의 월급 얼마인지 아버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테고 어째 그렇게 이쪽 집안 사정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길을 죽이시는가. 그런데 하룻밤 지나 생각해보니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싶어요. 이야기 들었죠? 우리의 형이 지금 넷째 가져서 오늘 내일 하는 거. 그 애 태어나면 이제 애가 넷인데 당분간 그 집에 들어가 살라는 말씀 아닌가 하고 왜 아버지가 처가덕으로 사무실 일군 거라며. 나는 우리 돈 없단 말에도 낯색 하나 안 바꾸고 결혼 진행하자면서 7억짜리 동탄집 마련하신 게 그런 뜻 아닌가 해서. 예?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가 왜 뜬금없이 딸 제쳐놓고 사돈집 형제를 챙겨요? 아무리 봉급 세무사라지만 연봉 6천 받는 사람이 모아놓은 돈 없는 것도 이만저만 깨는 게 아닌데 너무 가졌네요. 이게 혜수씨 아무래도 어려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처럼 융통성이 영 없는 것 같다. 듣자하니 돈 잘 쓴다더만. 액수가 커서 겁이 나나 본데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아들내미 엇나가지 않게 바르게 잘 키웠어요. 그래 내 아들 마음에 든 거 아니야. 거기에 걔 세무사 된 거 위에 형제들 공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걔 형이 법대 나와서 사시 공부하다가 눌러앉은 거예요. 그 덕에 그놈이 대학 졸업하고 세무사 공부 탄탄히 했지. 그러니 형이 율사 되는 거 내려앉히고 녀석이 덕본 거고 지금 이렇게 부잣집 딸내미하고 결혼까지 한 거 아니냐고요. 듣자하니 아버지도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며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그렇게 얻었다며. 그래 없는 소름 오죽 잘 아실까 말이야. 우리 아들 보니 당신 예전 소름 생각나신 게지. 저는 열이 확 받아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역시 답이 없었고 저는 예신이 일부러 잠수 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형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시큰둥하자 아예 불편하디 불편한 자기 어머니하고 연결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저는 손을 들어 직원을 부른 후에 아이스커피 2잔을 시킨 후 한 잔을 우선 벌컥이며 다 마신 후 다시 반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처음 보는 아줌마가 아무리 개짖는 소리를 내어도 아버지 회사의 직원 어머니이니 함부로 욕을 하거나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 통 크고 담대하다 생각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라 내가 얼마나 우습고 허술하게 보였던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어느 그룹 만나다 후계자와 썸씽 타다 혼수 문제로 까일걸. 아버지 회사 직원하고 결혼하며 집까지 마련해가는 죄인 주제에 그마저도 못 들어가 사는 못난 딸이 될 위기에 욱하고 올라오는 성질머리를 얼음을 우근우근 철근처럼 씹으며 일단 꺼트리고 어지간해서는 안 보이는 4가지 성질머리를 여지없이 펼쳐 보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집 서사 들먹이며 동양 그릇 찬 역대급 신종거지 떼내고 혼자 살기로 작정한 마당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졌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얻었다는 말은 또 뭐며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시면서 서름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저기요, 지금 정식으로 인사도 안 한 저 아들 없이 불러낼 때부터 대충 짐작했는데 제 전화 안 받는 거 보니 촉이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준 그 집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네 해준 것이다 이 말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미 된 마음에 큰애 그렇게 코딱지만한 집에서 젖먹이까지 안고 6 식구 사는데 동생은 잘 사는 집 여자 만나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남들이 욕하지 명의까지 아주 달라는 거 아니고
당분간 들어가 살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 큰애도 돈 모으면 나갈 것이고. 물론 그냥 거저먹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1억 전세금은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정 모하면 혜수씨가 보태서 좀 크게 갈 수도 있고 마음 넓게 써요. 혜수씨가 하기 나름에 따라 우리 집에 평화가 오느냐 아니면 분란이 오느냐 달려있잖아. 말하자면 그런 깊은 뜻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혜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면 이심전심 통하고 서로 좋지. 친정 어머니가 없이 사는 아버지 사람 만들고 게다가 아버지도 없이 사는 남편으로 회사 아등바등 일구고 성공했잖아. 그 서름이며 마음고생을 헤아려 보자 이거예요. 아버지는 당신 딸이 직원하고 사귄다는 소리에도 반대 한 번 없이 집 장만해 주시며 응원하잖아. 자기 생각하시는 게지. 한편으로 어머니는 잘난 며느리로 얼마나 중한 일을 하셨어. 눈 딱 감으면 양쪽 집안이 편하고. 보아하니 아버지도 우리 아들한테 사무실 물려주실 생각인 모양인데 골치 아픈 후계자 자리 해결되고 서로서로 윈윈 아니야? 거저먹겠다는 거 아니라니까. 와, 웃기네 이 아줌마. 왜 우리 엄마 아빠 서사를 그쪽이 들먹거리며 숟가락을 들이대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서름? 와,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 우리 엄마의 아빠까지 욕을 먹는구나. 일단 나는 댁 아들하고 절대 결혼 안 할 거고요. 고로 지금 이 순간부로 우린 아무 사이 아닌 거죠? 자, 편하게 말할게요 아줌마.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는 몰라도 우리 엄마는 희생 전혀 한 게 없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엄마에게 잘하시는 좋은 시부모에게 잘한 것일 뿐이고요. 아빠도 역시 엄마의 선택에 뒷말 안 듣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 먹여 살리려고 본인이 거래처 뚫어서 이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뭐? 골치 아픈 후계자 자리? 세무사도 사짜라 이건가요? 웃겨 정말. 우리 아빠는 직원 뽑아서 월급 주고 관리만 해도 되는데 무슨 후계자 운운하고 앉았지? 봉급 세무사일 뿐인 아줌마 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혼자 거래처 하나를 못 뚫고 빌빌거리는 일개 직원일 뿐인데 이제 그마저도 잘리겠네요. 친구분한테 넘겨도 수십억 챙기는 회사를 갔다가 골치 아픈 후계자? 이거 남의 금덩이 자기가 버려준다며 생색내는 사기 아니냐고. 아줌마 아들은 애초에 손수 거래처 뚫고 확장시킨 우리 아빠하고 다른 축정이야. 후계자는커녕 개인 사무실 내면 그대로 망하는 그냥 널리고 널린 봉급 세무사 중 하나. 그나저나 정말로 우리 아빠가 딸인 나보다 사위네 집안 챙길 정도로 한이 많아 보여요? 겨우 5천만 원밖에 없다는 남자 집에 지난 자기 모습 떠올리며 감정이입하면서 딸이 아닌 그 집 큰아들 들어갈 살집 챙길 정도로 배배 꼬인 인간으로 보이냐고. 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구구절절 대박이라 말이 막 나오네. 아니 혜수야, 아줌마라니.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오늘 좋게 이러면 어떠니 하고 어미된 마음에 이야기하러 온 거지. 싫다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흥분해. 아니 이놈은 왜 전화를 안 받아서 너를 화나게 한다니. 오해 풀어 없던 일로 하자.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렸네. 그냥 자식 중에 한 놈 잘 나가니 못 사는 놈이 눈에 밟혀서.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잘 나갈 놈 지금 이 순간부터 없어져서 두 아들 나란히 못 나갈 테니까. 저는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시겁해서 저를 쫓아오던 그 아줌마가 전화를 하는데 어디로 하는 건지 저는 알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버지 말단 직원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왔고 귀찮아서 처박아 두고 나중에 보니 부재중 전화만 100통 넘게 와 있는데 정황상 자기가 저를 못 꼬시자 얼굴도 못 본 어려운 사이인 자기 엄마를 출동시킨 것이 틀림없었죠. 집에 가서 엄마께 대충 설명을 하며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자마자 알겠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 사이는 정리되었습니다. 엄마는 이게 사윗감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 하시던 아버지의 아주 작은 실험이었다며 잘된 것이라고 저를 달래주셨는데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7억 집은 아버지의 서름은커녕 오히려 저들 같은 부류를 너무 잘 아는 아빠가 저를 위해 마련한 거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며 잘난 집에 시집 보내도 걱정, 못난 집에 시집 보내도 걱정인 저를 위해 미끼를 던지셨고 저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아싸하며 남녀 뒤바뀐 우리 집 서사에 오바육바하며
동양 그릇 둥둥 두들기며 더 뜯어내려고 머리 썼던 것이었죠. 참 여러 못난 이들 이야기 듣고 보았지만 역대급 아닙니까? 아버지는 찌질이인 줄로만 알았다가 엄마까지 출동시킨 얍삽이 놈에게 그냥 친구로 지내라는 말로 딱 끊어내버리셨고, 눈치 보던 그놈은 결국 회사에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신종거지 후글거리는 세상,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벗삼아 그냥 혼자 살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위로금이라며 두둑하게 용돈 주신 걸로 요즘 친구들하고 보육원 아이들까지 끼어서 고기 먹고 다니는데 세상 편합니다. 수학 잘한다는 원생에게 세무사 하라고 살살 꼬시는 중인데 이 아이들 잘 키우면 윈윈되고 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뒷받침 든든히 하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거리차 떼어주고 독립시키면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관심 두고 있습니다. 꿀과자는 머슴만에 뜯기는 것보단 연애나 하며 아이들 후원하다 필통하는 녀석 있으면 양자 삼아도 되겠다 합니다. 부모님 덕에 인간 본성 속속들이 보고 자란 탓에 제 이상이 너무 높아지고 형이상학적이 된 것 같지만 역대급 신종거지 패밀리 먹여 살리는 호구보단 차라리 위기의 어린 새싹들 올바르고 건실한 인재 만들며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떡두꺼비 같은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일단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돈 좀 있으면 무서워서 결혼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지만